자,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이슈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주된 이슈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이 되면 중국이라든지 여타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인은 아마 굉장히 좀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정책적으로나 아니면은 뭐 국가적으로나 많은 이슈들이 아마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중국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단은 중국 때리기에 많이 났었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국 우선주의라든지 하는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WTO 그 패널 구성을 할 수 있는 위원들 임명 자체가 오바마 대통령부터 거의 뭐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래서 WTO의 기능이 굉장히 좀 약화되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번에도 일단 바이든이 대통령 업무 자체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도 중국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기존의 그 단순히 관세 부분은 좀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관세는 일단은 이쪽은 아닐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쪽으로 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여기서 일단 기술 부분이 되는데요. 왜 기술 부분이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미국의 기술력이 유출될 수 있는 수출 품목 자체를 중국에 수출하는 걸 금지를 했었죠. 규제도 했었고, 가장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하웨이 규제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속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 하면은 이런 게 되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오늘도 삼성전자가 굉장히 좀 강세 움직임을 보이는데,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서버용 디램 있죠? 서버용 디램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되었던, 아니면 VOD 서비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VOD 서비스가 되었던 하는 부분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서버용 디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반도체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서버용 디램의 전체 공급, 전 세계 공급의 한 90% 정도, 거의 한 90% 정도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전체 시장의 한 60% 정도를 일단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물론 하웨이 규제로 인해서 통신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버용 디램 부분은 조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하웨이 제재 부분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라든지 하는 부분이 삼성전자가 증가할 가능성은 있지만, 역시 하웨이 쪽에 들어가고 있던 모바일 디램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요 자체는 또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 쪽에 어떤 식의 어떤 식의 제재를 가하느냐에 따라서 이쪽의 주가 향방 자체가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일단 반도체 시장의 강세라든지 하는 부분에 기인한 움직임이 아니라,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시총 상위 종목군들로서 일단 매수 유입이 되는 측면이 좀 강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 체크를 해보고 제가 업데이트를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아 부분은 뭐 크게 뭐 우리 증시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미국이 만약에 CPTPP에 이제 가입을 할 경우에 교육 증대가 일단 기대가 된다. 그리고 바이든의 친이민 정책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데 교육이 증대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 증대는 일반적으로 아시아 시장 전체에 이제 교육이 조금 증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교육 증대는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 하면은 무역이 좀 많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무역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보통 이제 그 한물 간의 운송 자체는 비행기로도 운송을 많이 합니다만은 해상 운송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해상 운송을 많이 하게 되고요. 해상 운송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컨테이너 운임이 오른다 이렇게 됩니다. 컨테이너 운임이 일단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상승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 보통 보고 있는 이제 해상 쪽에서 HMM이라든지 현대상선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의 강세 움직임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봐줄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슈가 하나 더 붙는 게 뭐냐 하면은 2022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1년, 2022년 이렇게 해서 지금 중고선 있죠. 중고선. 소위 말해서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연료로 운행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보통 휘발유라든지 디젤보다도 더 안 좋은 연료로 배를 운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 운행할 때에 나오는 배출가스 부분을 규제를 합니다. 특히 이제 탄소 배출 관련해서는 2022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해서 아마 중고선을 이제 판매하기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일단은 신규 선박, 컨테이너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신규 선박 수주 자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원래는 이제 LNG선에 대해서만 조금 관심을 가졌다면 조선주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심이 일단 필요하다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남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바이 아메리카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만약에 하게 되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일단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도 바이 아메리카도 지금 생각할 때 트럼프 행정부만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 아메리카 쪽으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정도 될 것으로 그냥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요겁니다. 중동 부분의 전략 자체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일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을 좀 해 두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프라 투자가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증가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의 증가 자체는 기본적으로는 건설주라든지 하는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아마 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그래서 이제 건설주가 그다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 재생 사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이제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요즘 우리나라 이제 전세난부터 시작해서 이것들도 굉장히 좀 심각한데 임대주택도 많이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건설주들이 그다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모멘텀이 붙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재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란 제재 자체가 지금 바뀔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핵 협상 부분을 일단 재개를 하고 이쪽이 다시금 열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란이 다시 열렸을 때 건설주들이 한번 붐을 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일단 인프라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 플러스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건설주가
다시금 중동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관심을 받아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바이든 행정부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두셔야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DRAM 시장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커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중국을 어떤 식으로 압박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아시아 교육 증대가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컨테이너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달릴 수 있겠다. 특히 이제 컨테이너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봐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더불어서 기존의 LPG 관련된 선박들만 수혜를 받았다면 다른 여타 조선주들도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부가 어쩔 수 없이 GDP를 높이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을 만약에 하게 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예전에 이러한 제재 자체를 했던 부분을 다시금 되돌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중동발 우리나라 건설주들이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까지 기억을 하셔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장에 이것 말고도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이 많죠. 기후 환경 부분에서는 2035년까지 전력이 완전 탈탄소화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고, 파리 기후 협정 재가입 및 다른 국가를 결집해서 배출 감소 목표를 상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종목군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일단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만 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출이라든지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 당연히 뭐 이거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얘기는 하고 싶지는 않고요. 시장에서 지금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리 좀 준비를 해야 성공하는 슈퍼 개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은 아마 2021년도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번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대한 이슈에서는 이런 업종군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국경제TV 강유혁이었습니다.